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한동훈과 이재명 당대표의 회담이었습니다. 오는 25일 회담이 열릴 것이다. 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많은 준비도 하고 신경전도 펼치다가 갑자기 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겁니다. 사실은 다음 언제 열 거라든지 지금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이게 병원에 코로나가 걸렸으면 코로나가 치료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충 이달 말이라든지 다음 달 초로 날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 지금 날짜를 정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빨리 이 여야 당대표 회담을 열자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먼저 회담을 요청을 해놓고선 이재명은 지금 좀 지켜보자.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이번 달 말은 다음 달은 이제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기국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는 여야 모두 이틀에 걸쳐서 이 의원 연찬회를 엽니다. 이런 것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야 당대표 회담을 놓고도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 그 다음에 이 당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라는 걸로 서로 맞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 최근에 전국 변화를 놓고 많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압도적인 득표로 민주당을 1인 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에 연임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한 달이 됐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소위 미래 권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여당 대표, 이재명 야당 대표, 이런 삼각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당대표 한동훈, 이재명이 차기 권력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견제도 해야 하고 또 한동훈은 같은 여권에 이 보조도 맞춰야 하고 이재명은 야당 대표인데 지금 아주 극명하게 윤석열 정부와 맞서는 국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런 모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지금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동훈, 이재명의 이 삼각관계,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따라서 전국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전국 방향은. 이 삼각관계가 어떤 형태로 구축이 되느냐, 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최대의 변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번 주에 이제 당대표의 연임에 성공을 하면서 민주당도 완전히 장악을 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그래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투트랙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재명 모두 투트랙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이 불확실한 가장 큰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분명한데 오는 10월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되고 이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그 다음 대북송금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결론은 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지연시킬 수 있느냐, 이 형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낮출 수가 있느냐, 이 사법 리스크 부분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가 분명하게 있긴 하지만 이게 모두 판사, 사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민 여론도 중요하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재판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대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분명한데 이재명이 2027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당대표로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곧바로 좋다, 회담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 총선 이후에도 이재명과 한 차례 영수회담을 가졌는데
뭐 이재명의 거의 난동질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이야기를 하고 떠드는 뭐 이런 영수회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좀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의도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일단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 여야 대표회담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계산은 지금 뭐 이재명도 그러니까 투트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도 국회 난동질이라든지 민생을 챙기는 지지율 이런 부분에 이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이 검찰이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이런 난동질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 또 국민들의 지지,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민생을 챙기는 모습, 이 뭐 여야 협치하는 모습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도 생각을 하면서도 협치를 통해서 이 기회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한동훈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동훈은 윤 대통령은 거절을 하는데도 이재명과 회담에 응하겠다. 이재명으로서는 사실은 여야 영수회담이 더 급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동훈과의 회담도 못할 것은 없다. 이재명이 노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는 이 최상병 특검법 이걸로 공격을 해야 하는데 한동훈은 또 금투세를 없애자라는 걸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동훈과의 회담을 서둘 필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더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를 핑계로 이렇게 미루는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위증교사와 이 선거법 위반, 그 다음 이제 곧 시작이 되는 26일의 대북 송금 재판입니다. 이 세 가지 재판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이미 판결도 나온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내년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이재명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사법 리스크는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법 리스크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노리고 해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언제까지 끝장이 나느냐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심각하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상당 기간 이 이재명이 민주당을 또 국회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비는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계산에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영수회담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한동훈과 이재명도 이 회담을 굳이 하지 않아도 벌써 오는 28일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회의에서 10가지 정도 민생 법안이다라고 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지 뭐 구하라법이라든지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 10가지 법안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기로 거의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사실은 민생 부분 합의할 것은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도 국회 정상화와 맞물려서 시간을 두고 이 많은 것을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이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이재명과 회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재명은 뭐 이 회담이 이런 식이라면 또 생중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다면 굳이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미루는 것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을 이간질하고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실무 협의가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한동훈, 이재명 회담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루어진다 해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음 달쯤 돼야 되는데 다음 달 이 국정감사는 민주당으로서 또 윤석열 정부와 첨예하게 한 달 반 동안 맞서는 이런 국면입니다. 국정감사를 놓고 이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가 첨예하게 맞서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의 이 당대표 회담도 열려야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입니다. 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이걸 더 끌어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뭐 여론조사 결과를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이 여론조사의 그 수치를 믿을 필요는 없지만 이 오르내림, 등락,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이건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마다 왜 지지율이 내리는가, 왜 오르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은 내리고 있다. 민주당은 좀 오르고 있다. 라는 부분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한 캠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당정 원팀 이게 강화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많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이 윤석열 정부 지지층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은 뭐 당연히 견제를 해야 하고 사법 리스크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도 견제를 할 수밖에는 없다. 이게 차기 권력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3년 가까이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이게 뭐 레임덕 이야기를 합니다만 윤 대통령이 여전히 전국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 물론 전체적으로 협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관계,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 지지율이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없다. 한동훈을 견제하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친윤들이 계속해서 한동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한동훈 발목 잡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와는 좀 차별화를 가끔씩 두는 것이 이 한동훈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 이 당정 관계는 뭐 말 그대로 협력과 긴장 이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에 대해서도 복권을 시키는 것,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하면서 이 많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위 일부 친윤들이 한동훈 발목 잡기,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동훈에 대한 견제가 중요하다. 이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3년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이 갖고 있는 많은 이권들이 있습니다. 인사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노리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 좋으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이재명을 견제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도 윤석열 정부와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뭐 드러는 차별화도 필요합니다. 이재명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갈라치기도 해야 하고 한동훈과의 회담 협치도 필요하고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재명 모두 서로가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서로가 견제도 하고 화합도 하는 이런 국면이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 법적인 처벌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런 국면이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일부 반 이재명이 뭐 들어 반발을 하겠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금 크게 흔들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입니다. 지금은 협력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견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레임덕도 방지를 해야 하고 또 뭐 지금 이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입장도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이 여권 내에서의 입장이 완전히 원팀 화합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협력과 긴장 속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협력 쪽에 중점을 둘 때다. 특히 앞으로 10월까지는요. 이재명의 1심 판결 사법 리스크가 분명해지는 이 10월까지는 협력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은 협력 쪽에
이 무게중심을 두고 이 이간질을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좀 제압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간단한 건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직접 내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한 번 더 윤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이재명의 이 회담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재명 이 3자 회동, 3자 회담 이걸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꼭 만나지는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지금은 한동훈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줄 때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보다는 힘을 실어줘야 될 때다.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라도 내게 된다면 이 이간질 시키려는 세력들을 좀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앞으로 1년, 2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재명 이렇게 삼각관계, 이 권력의 삼각관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오는 10월까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분명해지는 10월까지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이 협력 관계에 힘을 싣는 이런 관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윤한 케미가 이재명을 견제하는 이런 쪽으로 당분간은 갈 필요가 있다. 지금은 오는 10월까지는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당정 원팀의 힘을 싣는 것이 지지율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 국정 운영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이재명으로 이렇게 삼각관계, 권력의 삼각관계가 이재명의 법적 처벌이 확실해지는 기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는 계속되고 이 부분이 전국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